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향의 정체는 뭘까요? 좀 나죠? 나요. 남자도요. 향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향을 또 사랑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 향이 서구 씨만의 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네. 아버지의 향 같기도 하고 목욕탕 로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는 네. 그것이 좋던데. 네. 아, 좋아요. 네. 오늘 2번이나 바르는데. 많이 발랐어. 아무튼 남자도 향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원준 씨도 향을 사랑하는데 지난번에 그 아파트에서 그 장미꽃 꼽다 걸렸죠?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집에다 그렇게 막- 꽂아달라고 하다가 아이고 아니에요. 이렇게 막 꽃을 막 꺾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는 아직 향기로운 꽃이 아닙니다. 그냥 목욕탕에 막 굴러다니는 스킨바는 그냥 홍입이 되는 거예요. 예,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 안전면은 말이죠. 네. 자나깨나 여러분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지겹다. 안전합니다. 지겹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이걸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원준 씨? 하나도 안 지겹거든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이 안전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봄철에는 말이죠. 뭐 꽃놀이다 뭐다 해서 산행객들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산불 조심입니다. 예, 안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 조심해야 될 게 산불뿐이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게 바로 사건 사고 아니겠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 상식 정도는 외우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네. 지호 씨. 그래서 우리 아침마당 전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방송만 보셔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철한 희생정신, 봉사정신으로 물불 안 가리고 뛰는 분들입니다. 뭔가 변신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북 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또 이렇게 제복을 입고 나오시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공은태 대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고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회장 대장을 맡고 있는 공은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남원에서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정현경 대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창소방서 성송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원 정현경입니다. 차렷, 경례, 안전. 바로 좌안전, 우안전이네요. 완전 안전인데. 예. 네. 자, 그 옆에 우리 최종찬 대원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교관을 맡고 있는 최종찬입니다. 저는 소방관과 더불어서 저희 의용소방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정림 대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서 의용소방대 협회 119 수호천사 단원 이정림입니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긴장 좀 푸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강정숙 대원님. 예,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전주 덕진 의용소방대는 전라북도에서 맨 처음 창설된 그 대구요. 79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겸 CPR 전문대 대장을 맡고 있는 강정석입니다. 안전! 그렇습니까? 대장, 회장, 교관, 뭐 수천사. 직함만 들어도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우리 도내에 이게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예, 전북특별자치도는 15개 시군 군으로 해서 362개 대를 가지고 있으며 8,220명이 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요. 네. 예,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민간인인데 이 예. 제복만 입었다 하면 옷을 갈아입었다 하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사명감이 생기는 거고 용기가 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8,222명 예. 저희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19일 이 바로 의용 소방대의 날인데요. 축하도 드리고 또 의용 소방대를 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겁니다, 원진 씨. 근데 그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니 의용소방대가 화재 및 소방 활동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거면 소방의 날인 11월 9일이랑 날이 같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날이 3월 19일입니다. 최종찬님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3월 19일은 소방법이 제정된 1958년 3월 10일이라고 우리가 화재 신고할 때 119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날인데요. 이건 2021년 그 의용소방대 그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세 번째 지금 그 의용소방대의 날이 달력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소방법이 제정된 3월 10일이라고 네. 119를 합해서 네. 3월 19일이 그러면 뭐 외우기도 쉽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까 앞서서 정영경 대원님께서 여성 의용 소방대원이라고 소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어떤 구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르면 일반대와 또 지역대, 전문대, 전담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남자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남성 대원들의 역할이 있듯이 또 여성 대원들의 섬세한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대와 여성대로 구분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균형 맞춰서 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날이 그렇게 제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군으로 따지자면 군도 뭐 예비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소방의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용 소방대. 정확히 우리 강정석 씨가 우리 의용 소방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방의 예비군이 맞습니다. 저희 의용 소방대는요,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비상동원 조직이고요. 네. 전국 시군의 행정구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대와 여대를 기본으로 해서요. 산간지역, 도서지역에서는 전담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지역대 그리고 전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전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고창이나 부안 같은 해수욕장이 있는 곳에서는요. 그 순환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합회별로 소방 공무원과 함께 소방 행정을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 소방 대원들이 8,200명이 넘고요. 아마 전국으로 따져봐도 네. 소방 공무원의 두 배 정도 되는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배나 되는 건가요? 정말 덕분에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용 소방대는 누구나 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의용 소방대는 100%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신체 건강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과 지역을 사랑하는 애양심만 있으면 누구라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원이 되면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네. 해당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여서 진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소집 명령이 없을 때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안전 구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투철한 그 봉사 정신과 사명감, 불굴의 의지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렇죠. 우리 서민석 단장님, 어쨌든 바로 가입 들어갈까요? 의용 소방대. 저도 가입을 아이고 저는 이게 보시다시피 누구를 돕는다는 것보다 제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게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더 받는 것이. 네. 근데 우리 공원태 회장님, 네. 그 혹시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요? 시군별로 좀씩 정년은 있습니다. 65세로. 네. 사적 일반 단체지만은 정년을 정해져 있습니다. 65세로. 그래가지고 나이 제한이 없고 가입은 지금 전라북도 닥치도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대를 50대로 해서 지금 다들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65세가 넘어가면은 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년은 65세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의용소방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뭐 나이 제한에 뭐 내가 안에 들어가네, 신체도 건강하네 해가지고 무작정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따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입대하면 1년에 기본교육 18시간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2년 차까지는 또 총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매년 12시간씩 교수를 이수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3년 미만의 신입대원과 3년 이상의 그런 대원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35년째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진짜 봉사 애양심으로 네. 35년을 쭉 이야. 살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 박수 드리고 싶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의용소방대 지원을 하셨을까? 지원 동기도 궁금한데 공은태 회장님은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 지인이 권유해서 처음에는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처음에 1년간은 뭐 이게 과연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선배님들을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자부심도 생기고 긍지도 생겨서 제 스스로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 남원 지역에도 선배님이 부모님이 있고 자식한테 의용소방대를 권유를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지금 계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한 몇 분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 단체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법적인 것이가 조력이 나이 적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수한 단체고 그다음에 조직력이 굉장히 튼튼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도민들에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런 거래요. 그 선배님께서 야 은태야 너 뭐드냐 노냐 너 봉사 좀 해라 그렇게 해갖고 지금 27년째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27년째. 예, 그러고 더라고요.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정현경 씨도 주변에 그 또 언니분께서 야 형아 너 뭐드냐 노냐 봉사 좀 해라 이렇게 시작하셨나요? 맞아요. 어떻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기농기촌 한 지 4년 차 접어드는데요. 네. 제가 코로나 시기에 고창의 문화를 좀 배우고 싶어서 고창 농악과 도자기를 배우러 내려왔어요. 근데 성송면에서 같이 농악을 함께 배우는 단원들께서 의용소방대 대장님과 단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 같이 한번 참여해보자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의용소방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저는 아까 홍현 씨도 얘기하셨지만 야, 너 뭐하냐? 노냐? 봉사활동 할냐? 하면은 좀 선뜻 좀 주저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네. 또 흔쾌히 수락을 하셨네요. 네, 쉽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귀농을 하신 거면은 뭐 고창이 고향은 아니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고창이 고향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판소리, 고창이 또 판소리 네. 유명하잖아요. 네. 판소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올해 코로나 시기에 이때가 아니면 제가 내려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기에 내려와서 고창에서 지내면서 정착, 이 의용소방대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면서 원래 정착할 기획이 없었는데 지금 4년 차 접어들면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효 씨도 고향이 고창이잖아요. 예, 고창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예, 고창 농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예. 아니 그러면 고창 내려와서 이런 의용소방대를 처음 알게 되신 건가요? 네, 원래 서울에서는 실은 의용소방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같이 활동하자고 권유가 들어왔을 때 우선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했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화재 진압이나 또 소방관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이 좀 된다면 이렇게 대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봉사단체, 의용소방대 봉사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계신 최중찬 씨는 소개하실 때 교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의상도 그렇고 막 포스가 아주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여기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집에서 이제 어릴 적에 이제 그 불이 좀 잠깐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휘발유 라이터에 이렇게 그 불을 뭐 휘발유 넣다가 이제 이렇게 흘린지를 모르고 이게 이제 불을 쫙 킨 거예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이제 방 이불에 이제 불이 옮겨 붙었는데 그 순간 이제 방 안에 있던 우리 가족이 정말 순식간에 밖으로 다 대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침착하게 다른 이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불을 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참 희한하게 화재 현장에 이렇게 목격을 하고 여러 번 불을 끄다 보니까 아 나는 이제 소방관이 천직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소방관 시험을 봤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예, 잠깐 예, 일시 중단되고 지금은 이제 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말씀하실 때 12세 때 첫 진화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11세 때 네. 저희 큰 집 가갖고 화약총 갖다 불내 먹어갖고 정월 초월한 날 집에놀이 싹 탔거든요. 동네 사람들 아이고, 다 오고 난리 나시오. 저런. 도망오다가 그 눈보라 치는 날, 그 아직도 지금 그게 생각나는데. 아니 근데 소방관의 꿈이 있으셨으면 계속 하셔야지. 인내심이 부족하셨던 건가요? 뭐 때문에? 아니요, 제가 그 소방관 시험 볼 때가 그때 IMF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준비를 하는데 한 4, 5년인가 안 뽑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직장을 잡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방관의 꿈은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회사 창업을 하면서 네. 드디어 이제 꿈을 펼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용소방대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의용소방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처럼 그 우리 막 화재 현장 가서 막 이렇게 불도 끌 줄 알고 제가 이제 막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화재 진압 장비 뭐 이렇게 방화복, 뭐 공기호흡기 막 어이구. 이런 장비를 다 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에서도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비록 시험을 합격한 건 아니지만 네. 예, 마음으로는 이미 본인이 소방관이야. 장비 다 사줬다니까 우리 큰 집도 이번에 불 한번 내야 쓰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은 예, 소방관이라는 거 인정해드리고 이제 뒷줄로 넘어갈게요. 네. 이정임 씨는 의용소방대 수호천사라고 지금 티셔츠 뒤에 크게 적혀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예,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었는데요. 네. 군산 서수면에 의용소방대를 신설한다고 하길래 저는 한번 가서 같이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옆집 예. 언니도 같이 가자고. 예. 건의를 했길래 그러면 저도 가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가서 해보니까 너무 매력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또 특히 수호천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좋더라고요. 어허. 예. 저는 이 활동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119 수호천사. 예, 저도 천사 소리를 좀 많이 듣는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네. 예, 네, 예, 불이 나네요. 예. 꺼야 되는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서수면에 있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에요. 119 수호천사는 군산 소방서 산하의 연합회 단체입니다. 수호천사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지역 특정상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대원들을 함께하는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그 수호천사인데 이름이 119 수호천사라고 하니까 진짜 더 멋지게 보여요. 네. 근데 옆에 계신 그 강정석 씨는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한 지가 약 7년 정도 됐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일찍 시작해서 현재 지금 38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직장 생활에 약간 좀 매너리즘도 빠지고 우연한 기회에 김미경 강사님께서 어느 정도 삶이 좀 힘들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한번 해보라는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지역을 찾아봤는데 의용소방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분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그 지역에서 많은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 갈 수 있다면 지금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일 자체가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도 높아지시니까 네. 일을 한 2, 30년 그렇게 오래 하시는 게 그럼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음. 이제 출동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옷을 갈아입고 출동을 하시는 건데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이라 하면 어딜까요? 네. 화재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재 현장. 예. 현장. 예. 저희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들은 차량에다가 신호번호과 의용조끼가 있습니다. 예. 항시 하고 있다가 긴급 아까도 말씀드렸지 비상연락망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는 각 시군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재 나시 시 문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방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야, 근데 이 화재라는 게 언제 어디서 날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용소방대는 순수 민간단체고 또 자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예, 예. 막 혹시 막 새벽에 막 한참 자고 있는데 이때 막 불이 막 났어요. 예, 예. 그럼 이때도 막 출동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 한 2년 전에 남원에 타이어 공장이 불이 났었습니다. 민간 것이었는데 새벽 2시, 3시 정도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좀 저희들한테 새벽에는 전화를 안 하는데 좀 화재가 크게 날 경우에는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고 잠결에 전화를 받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출동을 해보니 그래서 저희 총무부장한테 전화해서 화재가 화마고 하다 보면 10분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목이 탑니다. 소방관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항상 물, 그다음에 또 장기간 가면 배도 고픕니다. 그래서 빵하고 우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 새벽에 총무부장한테 전화해서 빨리 물 좀 사와라. 그다음에 빵하고 우유 좀 사와라. 그렇게 해서 새벽까지 버티고 갑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지금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의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벽에까지 굳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아내분이라든지 가족분들은 굉장히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 뭐라고 안 처음에는 하시는지. 많이 좀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저도 부모님이 좀 고령이다 보이시니까 사실은 전화가 밤에 새벽에 오면 놀랍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고 집사람한테 그냥 소방서에서 전화 왔다 이렇게 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간혹 저희들이 좀 저도 인간인 관계로 네. 피곤하면은 잠을 자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게 의무다 이제 그 봉사 정신이다 보니까 일어나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무슨 일은 그 새벽에 나고 연휴에 나고 막 그렇잖아요. 예,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뭐 예.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뭐 정말 크게 사고가 난 교통사고 현장에도 또 이분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모로 사명감으로 뛰는 분들이십니다. 예. 그 지역별로 이렇게 활동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 특별히 그 남원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특별하게 좀 많이 있나요? 거의 코로나 때는 거의 저희 시군이 다 거의 통일되게 했었습니다. 도시의 분들이 못 오다 보니까 시골에 코로나 때문에 관계로 벌초, 명절 때 벌초도 추석 때 벌초 대행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소독, 방역 활동도 했으며 네. 그다음에 길거리 캠페인, 캠페인. 예,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소독은 그 보건 관계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것까지 그런 또 것도 하시고 다. 하셨군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정현경 대원은 고창에서 어떤 일을 네. 하시나요? 저희도 물론 산불 진압할 때 보조자로서 역할도 했고요. 네. 또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도 매달 방역 작업을 했어요. 근데 또 고창이다 보니까 저 네. 같은 경우는 농가 일손 돕기. 고창에 또 농가 일손 많이 부족해요, 현재.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희 고창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농가 일손 돕기로 고추 따기도 해보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농기촌에서 모판 갈기를 처음 해봤어요. 네. 한 번도 농사 일을 접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모판 갈기도 처음 해보고 또 고창은 베리류가 많아요. 뭐 블루베리, 뭐 또 복분자 등 많아요. 그런 거 따기도 해보고 또 어른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봉사활동 나가시면 많이 챙겨서 잘 먹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이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응하기까지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같이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뭐 의용 소방대원이시니까 뭐 화재나 뭐 긴급 상황 뭐 이런 때만 일하신 줄 알았더니 농사도 같이 네, 질 네.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고창 분이라서 또 적용 많이 받고 네, 성격이 좋으신 분이시고 근데 또 옆에 계신 최종찬 우리 대원님도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 같거든요. 어떤 활동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화재 진압 현장에 되게 자주 좀 출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릴 적부터 주로 불을 되게 끌 수 있는 기회가 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방서에서 출동 요청이 되면은 이제 현장에 출동하는데 한 번은 이제 밤에 새벽에 절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정말 신이 나가지고 또 장비를 챙겨가지고 불이 났는데 신이 나요? 왜요? 저는 화재 현장만 가면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네. 위험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마음 각오도 다지지만 일단은 또 그래도 진압할 수가 있어서 되게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신나게 산에 달려갔는데 거기가 이제 소방차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헐레벌떡 갔더니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이제 잔불이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산 속이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절 옆에 있는 옹달샘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조금씩 길어다가 이렇게 밤새 밤새 그 잔불 진화를 하고 내려온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신나시면 우리 저 이번에 가까운 추석에 저희 큰 집 한번 오세요. 그 한번 내드릴게요. 아니 제가 근데 달려가겠습니다. 최종찬 대원은 불도 불이지만 네. 아니 이분이 또 산에 가면 산다람쥐가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산다람쥐요? 네. 아. 뛰어다니신대요 그렇게. 아니, 제가 이제 그 산악 수색구 쪽 예. 이쪽에도 좀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산 속에서 이제 실종되거나 그러면 제가 저만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제가 이제 개발해낸 수색 기법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수색 기법을 통해서 그 산악 실종자를 여러 번 이제 극적으로 구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이제 그 중앙소방학교나 아니면 그 전국의 여러 소방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수색 기법을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 산악 사고가 특히 겨울에 많이 나잖아요. 근데 네. 전국 산악 산악 구조 활동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전국 팔도 안 가본 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유명한 산은 좀 대체적으로 많이 가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산악 사고는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상황은 좀 아무래도 겨울철이 많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024년 작년 말에도 강원도에서 이제 그 산악 실종이 돼가지고 강원 소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일인데 이렇게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눈이 정말 무릎 넘게 많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발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날 수색을 하다가 이제 눈 녹을 때 다시 재개하자 해서 지금 이제 일시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근데 물론 봉사도 좋지만 네. 집에 계신 가족분들은 걱정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일이 가족의 그런 지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발왕산으로 수색 갈 때에도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출발을 하니까 제 아내가 걱정된다고 졸음운전 걱정된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서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산속에서 수색하고 이제 아내는 밑에서 이제 대기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날이 12월 31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수색이 진행되니까 그때 어떻게 잠잘 곳을 못 구해가지고 노숙할 뻔한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 이제 집에서 이제 또 지지해주니까 가능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 직업 의용소방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한 봉사 정신으로만은 도저히 안 될 안 것 되죠. 같아요. 맞아요. 특별한 사명감도 있어야 될 것 맞아요. 같고 거기에 또 부인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뒤쪽에 계시는 119 수호천사 우리 이정림 씨는 어떤 활동 하시나요? 저희는 화재나 재난 활동 음, 나가는 건 기본이고 네. 특히 119 수호천사는 천사의 팀을 심폐소생술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많고 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노인 복지회관, 마을회관, 축제회관 돌아다니면서 CPR 체조도 가르쳐드리고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하는 찾아가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기타 치면서 막 노래도 하시고 예, 춤도 예. 추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좀 재밌겠다. 그러면은 그 CPR 체조 이거는 그 119 수호천사가 직접 이렇게 율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체조는 보건복지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기본 동작으로 쉽게 따라하게 만드는 것으로 네. 가수 장윤정 씨가 영상을 찍어 일명 장윤정 CPR 체조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장윤정 CPR 체조. 네네네. 외우기 쉽고 우리도 배워보고 싶고 그러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그럴 줄 알고 저희 수호천사 천사님들하고 같이 나와갖고 한번 뭐 해보려고 같이 지금 동행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무대로 모셔서 한번 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건강을, 타인에게는 새 생명을. CPR 체조 준비해볼까요? 심정지의 응급처치 레디 고! 뿅뿅한 곳 눈빛에요. 배꼽지는 어깨 펴요. 가슴 중앙 체중 실어 압박해봐요.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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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CPR 필요해요. CPR 심폐소생술 심장 압박 30번씩 속도는요 분당 100회 고개 젖혀 기도 확보 호흡 2번씩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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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CPR 필요해요. CPR 심폐소생술 고마워. CPR이 차례가 효자구만. 이런 느낌이 딱 그러네요, 들어요. 그러네요.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맞아. 아이고, 서영감 기억할 수 있겠어? 아이, 그러게요. 제가 좀 속도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런지 한 번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처럼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분들도 좀 이렇게 뒤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복습이 어떻게 네. 될까요? 자, 그렇다면은 아침마당 전북의 공식 안전맨인 제가 저 악단장님 이하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시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대원님들 중에서 저를 조교로 설명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강의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심폐소생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심폐소생술 전문가와 우리의 안전맨이 함께하는 시연.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이거 기억난다. 예. 기억난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네. 오늘 교육 중 심폐소생술 3구만 기억하고 가신다면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분이나 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심폐소생술 3구입니다. 첫 번째 깨우고, 깨우고, 두 번째 알리고, 알리고, 세 번째 누르고입니다. 누르고. 저랑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깨우고 알고 누르고 네. 깨알고. 네, 깨알고입니다. 깨알고. 환자 발견 즉시 네. 우선 주변이 안전한지 살피고요. 첫 번째 깨우고입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환자가 의식이 없습니다. 깨우고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끼우고. 자,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네,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의식이 없어요. 의식 없습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막 세게 예. 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두드리면서 가볍게.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돼요. 환자분 네.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네. 다음 두 번째 알리고입니다. 특정인을 지정하여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이유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신고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신고가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자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환자 발견 즉시 특정인을 지정하여 거기 카메라 감독님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거기 카메라 감독 옆에 계신 안경 쓰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확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하여 꼭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 누르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입니다. 가슴 정중앙 흉골 복장뼈 아래를 약 5에서 6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빠른 속도로 압박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손은 깍지를 끼고 손바닥이 아닌 손꿈치로 압박해 주셔야 하며 팔꿈치는 핀 상태에서 90도를 유지하며 빠르고 강하게 압박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한번 20번 눌러보도록 20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가장 중요한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였습니다. 누르고,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꼭 기억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와,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깨알고를 외워두면 말씀하신 것대로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우시고요.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정확히 표현. 그래요. 네. 김태희 닮으신 분? 네. 꺼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예.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원준 씨가 우리 그 방송에는 꼭 필요하다는 그것도 또 깨달았고요. 자, 이제 또 오신 우리 또 강정석 씨 또 뒤에 또 이렇게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또 덕진 의용 소방대에서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전주 덕진 의용 소방대는 그 전주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이라서 집이나 건물들이 상당히 대부분 밀집되어 있어서 네.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덕진 의용 소방대는 매일 덕진구 관내 소방 순찰 및 화재 감시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도로 통제라든지 인원 통제 같은 걸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매월 그 소방차 길터주기라든지 뭐 산불 조심, 물놀이 조심 같은 지역 그 계절별로 네. 캠페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그 전주 팔복동 그 제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소집 문자가 와서 저희 의용 소방대원들이 생업을 하시다가 약 한 40명의 대원들이 가서 직접 화재 보조 및 지원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러면 아까 순찰 얘기 잠깐 하셨단 말이에요. 자율방범대원처럼 여기 이렇게 막 순찰하시고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전라북도 의용 소방대 대원들이 모두 뭐 관내 화재 진압 및 취약한 곳들에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 덕진 의용 소방대 연합회는 그 전주 모란의 시장과 아중 저수지 그를 매일 그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순찰하고 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 160명의 대원이 매일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3월 19일 의용 소방대의 날을 앞두고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의용 소방대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살면서 위험에 좀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험하지만 위험하다라고 못 느끼는 안전 불감증.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풀어볼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도전 안전 골든벨이라고 문제를 잘 들으시고 패널 분들께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듣고 여러분이 이제 적어주시고
또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아버지께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고 심정지가 온 이 상황에 어머니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1번 큰아들, 2번 막내딸, 3번 119, 4번 이장님. 네. 자, 1, 2, 3, 4번 가운데 정답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벌써? 네. 자,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큰아들 119, 4번. 답이 과연 있을지 혹시 답이 우리 강대원님 있습니까? 예, 정답은 119입니다. 3번 119. 네, 그렇습니다. 이지호 씨께서 맞춰주셨네요. 네네네네네. 예. 근데 신기한 게 우리 서민수 학단장님 네. 왜 큰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큰아들이 가까이 살고 그 큰아들이 자격증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 그래서 빨리 큰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빨리 와서 그렇지 않나요? 큰아들이 맞아요. 좀 자격증이 정신없는 있어요? 상황 되면 119보다는 일단은 단축번호 3번 큰아들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제일 가까우니까 빨리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오답이었어요. 근데 오답. 네, 오답이었어요. 자, 3번 119가 정답인데 왜 119에다 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게도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그 심장 기능약 15%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한 3년 정도 받으셨는데 아버님께서 어느 날 그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에게 전화했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119에 전화하고 집으로 빨리 가봤는데요. 아버지는 쓰러져 계셨고 저 역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상황에서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요. 근데 숨을 거두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병원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저도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 한번 해보지 못한 그 죄인된 마음에 지금 또 덕진 의용소방대 CPR 전문대 활동을 통해서 전주시 관내 그 시민들의 안전지킴 역할을 하고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또 그러셨구나.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예. 또 이제는 그 심폐소생술 강의까지 하시고 아마 그 아버님 말고 다른 분들은 또 많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하시니까 하늘에서도 아버님께서 또 좋아하실 것 맞아요. 같네요. 한 가지 이제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네. 절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네. 자식이 아니고 네. 119에 전화를 하셔서 스피커폰으로 119 대원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심정지 환자라든지 위급한 상황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음 문제를 드릴 텐데요. 네. 자, 심정지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기적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자, 과연 몇 분일까요? 골든 타임. 네. 심정지가 왔을 때 골든 타임 주간식입니다. 주간식이에요? 주간식이에요. 주간식. 기적의 골든 타임. 네. 네. 그러니까 뇌로 피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 네. 이렇게 이제 그 깨어나고서도 안 좋다 뭐 그런 말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과연 정답을 맞추실지 자 적으셨으면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서민수 학단장님 5분, 5분? 이주 씨 2분, 4분. 원주 씨 4분. 아. 자 이 안에 혹시 이정림 씨 정답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정답입니까? 4분. 4분. 4번 원준 씨. 네, 4분. 원준 씨. 안전. 예. 역시 안전맨. 원준 씨 그 네.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또 안전맨으로 거의 지금 뭐 3년이 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식들을 제가 많이 좀 습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재미스럽게 하기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제가 장난으로 접근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정확하게다가 네. 한치 오차도 없이 4분 딱 적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잘했네. 이지호 씨 2분도 아니고 서민수 학단장님이 5분도 아닌 4분. 왜 4분인가요, 이정림 씨? 119를 바로 신고를 하면요. 구급대원이 의료진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은 생명이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을 수도 있어요. 네. 심폐소생술 전문 치료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심폐 기능이 갑자기 멈출 수 심정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응급처치인 건데요. 심정지 상태가 뇌로 가기 혈액이 4분에서 8분 정도로 산소를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치명적인 뇌 손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안에 빨리 처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4분 네, 기억할게요. 4분에서 8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그 CPR 체조에 우리 안전맨이 시범 조교로 참여했던 복습까지 했으니까 골든 타임 그 4분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OX 퀴즈가 되겠는데요. 잘 듣고 OX 중에 골라주세요. 주방에서 고구마를 튀기다가 기름이 불에 붙었습니다. 맛있겠네요, 일단. 그런데 불이 났어요. 음. 빨간색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OX. 있어요. 네, 적어주세요. 끌 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간색 소화기 하나면 무조건 불을 끌 수 있다. 네. 자, 적으셨으면 적으셨어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끌 수 있다, 끌 수 있다, 끌 수 없다. 없다. 원주씨만 아. 없다. 자, 우리 최종찬 대원님. 아, 예. 이 문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예. 일단 완벽하게 다 끌 수는 없습니다. X입니다. X. X. X입니다. 완벽하게 끌 수는 없다. 예. 지효 씨는 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집에 빨간 소화기밖에 없어요.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나도 집에 빨간 소화기밖에 없어. 그래, 저도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네, 주방에서. 왜 끌 수 없나요? 아, 예. 주방에서 발생한 이제 식용유에 의한 그런 화재는 분말 소화기로 경우에 따라 끌 수도 있지만 네. 기름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 예, 그 식용유 진화에 특화된 그런 주방용 K 소화기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지금 TV 시청하시는 분들, 아니 뭔 얘기요? 소화기로 끄면 되지. 또 무엇을 또 혈이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물을 딱 보여드리면서 누구 가지고 오셨대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소화기 많다. 소화기 종류가 색깔이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이런지는 또 몰랐네요. 제가 소화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정 내 건물 내에 비치된 일반적인 빨간 소화기, 그렇죠. 분말 소화기라고 하는데요. 이게는 ABC 소화기라고도 합니다. 이 소화기는 일반 화재, 그다음에 유료 화재, 전기 화재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문제에서 나왔듯이 주방에서 식용유에 의한 그 화재 같은 경우는 식용유 자체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런 분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해도 완전하게 진화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표면에 이렇게 산소막을 차단시키고 식용유를 냉각시킬 수 있는 이런 주방용 K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11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차량 내에 소화기 한 대씩을 비치도록 하시고요.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가정 내나 차량 내에 소화기 한 대씩은 꼭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좋은 정보도 듣고 특히나 저 소화기 저는 차량용에 비치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너무 지난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났습니다. 살까요 다시? 네. 저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나는 물론이고 이웃의 생명 그리고 재산까지 소중하게 지켜주는데 그 화재 초기에 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 화재나 현장에서 이런 건 좀 제발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공은태 회장님, 네. 과연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긴급 화재 시 출동을 하면은 차량 유도를 잡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편하게 일반 차를 막고 있는데 간혹 지금은 많이 옛날에는 많이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집이 저 앞에 있으니까 소방차가 들어가게 안 비켜주고
먼저 본인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맞아. 그런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그냥 많은 안 계시는데 네.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시청을 계신 우리 저 시민들이 의용소방대든 누구든 좀 신호를 해줬을 때 그걸 따라주시면은 네. 소방차가 빨리 진입해서 빨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간혹 보시면 또 불이 나면은 우리 송답이 있잖아요. 뭐 불구경이 좋다. 쌈구경, 불구경이 제일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불구경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요즘은 대형 사고가 나면은 샌드위치 판넬은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그걸 지금 바람을 타고 오는데 음. 그걸 구경했다고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맞아. 그러실 때 저희들이 이렇게 좀 멀리 물러나시면 아니 나 지금 저 구경해야 된다고 자꾸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럴 경우에 제발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본인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급한 마음에 막 가고 싶으면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큰 불이 나는 것을 예. 먼저 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예. 협조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강정석 씨는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예, 그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화재 현장에서 그 멀리 떨어져 계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구경을 하시다가 가까이 계시다가 그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그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화재 진압하시는 소방관이라든지 그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뭐 화재 진압을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불을 보면 구경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관계자 그리고 저희 의용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진짜 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11세 때 불 냈을 때 아. 화약장 가지고 놀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을 끄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그냥 활활 타버려가지고 아주 전소가 된 맞아.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들 다 오셔가지고 정월초는 불 끄셨는데 근데 또 끄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집까지는 안 붙어서 다행이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정영기 진짜. 씨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보람된 게 있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또 네. 서울에서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고창에 내려와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고창에서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저희 지역민들과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의용소방서 활동을 하는 게 참 보람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언니 하는 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서 아유 말도 참 예쁘게 잘한다 역시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옆에 계신 우리 최종찬 대원님은 네. 언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색구조 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도 또 한 생명을 정말 이제 구했구나 이렇게 싶을 때 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몇 년 전 그때 추운 겨울에 고등학생 둘이서 늦은 시간에 모악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밤늦게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식하다 말고 이제 택시를 타고 모악산에 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한밤중에 모악산에 가자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람 구조하러 갑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개발한 그 수색 기법을 통해서 이제 혼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고등학생 둘을 극적으로 구조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때가 엄청 좀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이제 구조를 했는데 아이들이 7시간 동안 이렇게 추위에 떨고 이제 저체온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만 늦었어도 이게 잘못됐을 그런 상황에서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제가 의용소방대원이구나 이런 걸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뭐 지금 학생들은 TV를 좀 안 볼 시간이니까 뭐 학교를 갔을 테니까 못 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만약에 보고 계시면 아이고 저 대원님이네 아이고 감사하네 네.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좀 잘 지내는지 안부라도 좀 우리 대원님한테 전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뒤에 계신 이정임 수호천사는 어떠세요? 어떤 보람? 예. 뿌듯함? 네.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의용소방대 활동하면서 그분 중에 그분 중에 내성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성격이 조금 활발은 했지만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더 성격이 더 밝아지고 네, 더 밝아지고 그리고 가족들도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옆에서 뒤에서 많이 밀어주고 수호천사 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강정석 대원님 언제 이렇게 가장 또 뿌듯하고 보람 있으세요? 예, 저도 역시 뭐 화재 현장이라든지 재난 현장에서 그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얼마 전에 집 앞에 그 마트에서 그 폐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는 이제 그 화재에 남다른 관심도 있지만 항상 제 차에는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을 보고 바로 차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화재를 진압했는데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폐지 창고가 좀 경사가 지고 약간 협곡 같은 상태라서 바람이 회오로 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신속하니 대피를 해서 또 출동한 119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거 자칫하면 정말 본인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오랜 또 경험과 교육 덕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정말 훈훈합니다. 네. 본인보다는 그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서 또 국민분들을 위해서 전라북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음악 선물이거든요. 자, 천민수 악단장님. 자, 준비됐죠? 오늘의 멜로디 큐. 똑같이 주어진 하루, 똑같이 주어진 생명이라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걸 행복으로 알고 큰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오래도록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오늘의 멜로디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였습니다. 그 현장이라는 단어에 가슴 뛰는 분들입니다. 일반 시민으로 살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옷을 갈아입고 뛰는 열정 넘치는 사명감 넘치는 분들, 그야말로 우리의 슈퍼맨, 슈퍼우먼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박수 보내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마당 전보 오늘도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3월은 여기저기서 꽃도 피고 새싹도 돋아나니까 네.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입도 즐겁거든요.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네. 어딘지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맛집 다니시는 거 안전하게 부지런히 다녀보세요. 봄을 좀 즐겨보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